Where do you live? habitate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를 보시면 다들 감 잡으셨겠지만 어디에 어떤 동물들이 사는지를 친구들이 찾아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죠. 이렇게 그림자 같은 건 없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과학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찾아서 붙일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동물들을 다 떼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게싱백이나 그런 주머니 안에 넣어가는 거예요. 저는 마치 제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것 같은 가방처럼 생긴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아이들이 더 관심 가져 하더라고요. Okay, I have many animals in my bag. Do you want to meet them? Yes, okay. Who wants to take them out? Yeah, yeah, yeah. 하면은 친구 불러내서서 여기다가 손을 넣어서 한 마리를 꺼내는 거죠. 따란! What is it? It's an eagle. Eagle. Okay, let's ask him together. Let's ask it together. 이렇게 되겠죠.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그러면 I live in the sky. I live in the sky. 하고 짠! 말하면 여기에 붙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동물 친구들이 다 만약에 제자리에 붙였다고 치면 그 다음에는 친구들이 한 명씩 나와서 헤드밴드나 목걸이 같은 것에다가 이걸 딱 장착을 하고 마치 자기가 이글이 된 것처럼 한 다음에 친구들이 전부 Where do you live? 이라고 물어봐주면 이 친구가 독수리가 되어서 I live in the sky 라고 대답하게 해주신 다음에 다시 제자리에 붙여주는 활동도 좋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폴더 파일 교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퀴즈와 함께 라이언을 소개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언을 붙인 후에 라이언에게 잠깐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What do you eat, lion? Where do you live, lion? 이런 식으로 약간 인터뷰 같은 개념으로 하신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이쪽에서 이제 그런 과학적인 사실을 찾아내면서 What do you eat, lion? I eat meat 하면은 meat를 따다단. Where do you live? 하면은 in the ground. 그리고 마지막에 What can you do?가 남아 있어요.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run이 되겠죠. fly나 swim은 아닐 테니까요. 사실 조금 애매한 것이 점프 같은 경우에는 라이언 점프를 못할 리가 없지만 가장 잘하는 것은 빠르게 달리는 거 run fast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관련된 사실들을 모아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수업 진행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사진처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보통 쓰는 종이 그 파일 있죠. 폴더 파일, 황 파일이라고 부르는 그 아이를 몇 개 사셔서 라이언 사진을 여기에 붙이시고 딱 열었을 때 라이언에 대한 사실들을 여기에다가 그림 자료로 붙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셔서 여러 개를 사전으로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동물 친구들이 어떤 동작을 가장 잘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수업을 진행하실 때 이제 6세 정도 되면은 게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가 되고요. 승패나 이런 것도 잘 알 수 있는 나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머리에다가 헤드밴드를 하나씩 한 후에 동물을 하나씩 붙여서 한 명이 한 동물의 역할을 맡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언도 있겠고 이글도 있겠고 dolphin도 있겠고 뭐 캥거루 또는 래빗이 있겠죠. 이렇게 돼서 내 친구를 앞으로 불러내신 후에 선생님께서 앉아있는 친구들 뒤쪽으로 가셔서 피켓처럼 그림 카드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림 자료가 있겠고 실사 그림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실사 그림 자료나 그림 자료를 이마에 붙이게 하면 나머지 한 세트를 가지고 선생님이 피켓처럼 딱 들어 올리시는 거죠. 라이언을 딱 들으면 라이언을 붙인 친구가 run을 해요. 그러면 앉아있는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I can run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거죠. 이런 걸 하실 때 네 팀으로 나누거나 우리 왜 모듬으로 아이들이 앉아 있잖아요 보통. 그럼 모듬별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2명만 나오게 해서 2팀으로 나눠서 게임처럼 퀴즈를 내는 친구 팀이 큰 소리로 말해야지 점수가 가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진행해 보세요.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그룹 수업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이글을 들었어요. 그러면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이렇게
나르는 신용을 해야겠죠. 그럼 앉아있는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I can fly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팀이 더 큰 목소리로 문장을 옳게 말하는지 친구들이 내는 동작을 보고 사실은 퀴즈를 맞춘다라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신다면 친구들도 재밌어하고 선생님들께서 조금 새로운 시도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5세, 6세, 7세를 같은 포맷으로 수업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포메이션 중에 한 가지만 연습하셔도 다른 건 컨텐츠만 바꾸셔서 이렇게 쉽게 이번 달에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아요. 그림자만 남아있죠. Okay, what can you see? 하고 딱 보여줬는데 Where are they? They are gone. I can't see just their shadows. What happened? 하면서 친구들을 찾아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친구들을 하나씩 데려오는데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조금 퀴즈를 내서 아이들이 맞추게 한 후에 찾아오게 할 수도 있겠고 그냥 주머니 같은 것에서 꺼내서 할 수도 있겠고 단순하게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피싱 게임을 할 거니까 이렇게 낚싯대를 이용해서 친구들이 직접 한 마리씩 데려오게끔 해서 제자리에 붙여주는 활동도 가능하겠죠. 각각의 섀도우에 맞게 이렇게 붙여주시는 이런 활동도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들께서 요거 지금 동물이 4가지밖에 없지만 이 4가지 동물들을 이용해서 How many legs does the squid have? Let's count together. 1, 2, 3, 4, 5, 6, 7, 8, 9, 10. The squid has 10 legs. 젤리피쉬는 어떨까요? 사실은 여기에는 몇 개밖에 그려져 있지 않지만 훨씬 더 많은 촉수가 있죠. 사실은 다리가 아니라 촉수인데 굉장히 많은 다리가 있다고 얘기해주면서 How many there are 라는 이 문장 패턴을 프리뷰 개념으로 첫 번째 차시 수업하실 때 조금 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두 번째 차시에 바로 How many are there? They are blah blah 이 문장 형태를 이용해서 또 수업을 하게 될 거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 차시에는 친구들이 바다동물 친구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림 자료나 추가적인 자료를 이용하셔서 어떤 바다동물 친구들이 있는지 사실은 실사 사진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바다에 사는 여러 가지 동물들 이름 몇 가지 더 알려주시고 워크북에 나와 있는 그 스티커를 이용하셔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슈림프라든지 크랩 또 옥토퍼스 같은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을 함께 활용하셔서 바다동물 친구들을 한번 이름을 더 충분히 짚어주신 후에 아이들과 함께 터치 게임, 미싱 게임, 메모리 게임 같은 걸로 바다 동물의 이름을 익히는 그런 활동도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름이 어려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바다 동물 친구들이 나왔으니까 절대로 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피싱 게임이 되겠죠. 피싱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뭐 그림 자료에 클립을 끼우셔가지고 자석으로 만든 그 낚시 게임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계시잖아요. 저는 지난번 교육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고양이 장난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닥에 보드리만 붙여서 육만 붙여서 친구들이 이렇게 집어 올릴 수 있게 이렇게 낚싯대를 만들어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점은 무엇이냐면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를 아주 길게 하면 정말 어떠한 동물을 딱 지정해서 딱 잡기가 사실은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를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다이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휠을 이용해서 친구들이 어느 동물을 하나만 선택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자료들, 이런 그림 자료들 다 데려오시고요. 실사 자료까지 모두 데려와서 이 아이들을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주머니 형태로 만든 이 어항 말고 그냥 이 그림 자료로 되어 있는 이 어항에다가 마구마구 이렇게 늘어놔 주시는 거예요. 조금 사실 촘촘하게 놓으셔도 상관없겠고 굳이 어항에 놓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냥 책상 위에 뿌려 놓은 후에 자기가 고른 단 하나의 그 동물만 낚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dolphin이 나왔어요. 그러면 dolphin만 찾아서 이렇게 낚시를 해야 되는데 웨일이 걸린 거죠. 그럼 이런 건 다시 방생.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고른 동물만, 바다 동물만 초이스해서 고를 수 있게 한 다음에 나중에 몇 마리나 잡았는지 What are they? 하고 물어봐주고 They are dolphins. How many are there? One, two. There are two dolphins 라는 이 발화의 상황을 한번 낚시 게임을 통해서 만들어 본다면 훨씬 더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언급을 할 수 있겠죠? 아이들과 함께 낚시 게임을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두 번째 차시를 재미있게 진행해 보세요.